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또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하면 지금은 챗 GPT를 많이 떠올리지만 이거보다 한 세대 이전을 보면은 AI 알파고 그렇죠. 그때 이세돌 씨와 함께 바둑을 뒀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알파고를 만들었던 구글의 딥마인드 팀에서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왜냐? 220만 개에 달하는 신소재를 이 AI의 지놈이라고 하는 네. 이 AI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AI를 활용해서 태양 전지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수십만 개 소재 물질을 이제 네. 추출하기도 하고 자동 실험 로봇으로 직접 검증도 하고 또 막대한 원래 이게 비용이나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수준이냐? 지금까지 이 220만 개의 새로운 물질 구조를 예측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38만 1000개의 물질을 선별한 건데요. 네. 이게 기존의 과학자의 만약에 연구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무려 800년이 걸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800년이 걸릴 일을 이 AI가 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8만 1000개의 정보를 세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AI를 가지고 있는 신소재로 정말 이제 많은 또 연구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과학자들이 8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놀라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쵸. 어떤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만든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실험 결과를 이른바 AI의 신소재 레시피다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신소재를 찾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화학이라고 한 학문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원자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뭐 칼카나마, 아라철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원자 구조를 조금씩 변형을 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물질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원자를 조금씩 바꾸다가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이상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분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이럴 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안정적인 물질을 만들어냈어도 이게 원래 원했던 목적이 아니고 혹은 네. 뭐 독성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그냥 실험실에서 이거를 그냥 끝내고 원점부터 시작해놔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개수가 4만 8천여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0만 개, 220만 개니까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이 조합을 하는 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은 연구자들이 직접 하나하나 실험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뭔가 이게 자동화되어 있거나 이게 AI가 제대로까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물질을 탐색하는 물질 탐색용 그래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네. 딥러닝을 통해서 10억 개 이상의 구조를 이제 처음에 무작위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학 물질들을 막 얘가 무작위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10억 개의 구조를 스스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또 화학식을 조잡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한 번 더 생성된 구조를 막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탐색을 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이제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만든 물질들과 관련돼서 이미 한 736개 이상을 합성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데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리튬에 대한 좀 새로운 이온 전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래핀 같은 신소재,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신소재가 하나 나올 때마다 정말 거의 산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식의 신소재, 뭐 일종의 또 초전도체 뭐 이런 것들까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정말 순기능인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걸렸을 일을 굉장히 단축적으로 인공지능이 해냈던 것 같은데 일단 AI가 만든 결과물로 실제 연구 성과까지 좀 이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딥마인드가 했었던 이번에 이 연구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이제 캠퍼스 로렌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이제 이 성과를 활용을 해서 바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동 실험 기술, A랩이라고 하는 자동 실험 기술을 통해서 58개의 목록에서 41개의 신소재를 만들었으니까 한 70% 이상의 성공을 기록한 거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본인들의 연구소에서도 이 정도 하려면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이 아주 크게 단축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또 새로운 또 어떠한 혁명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근데 가장 크게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24시간 안 쉬죠. 그래서 그렇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고체 성분에 대해서 혼합가열하고 물질을 새로 계산을 하면서 실험 결과를 계속 빠르게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를 가지고 뭔가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돌리면 새로운 물질 합성을 계속하면서 뭔가 원래는 이런 걸 할 때 하나당, 그러니까 기존 하나 만들 때 6개월 이상 걸리던 실험 시간을 한 17일 뭐 아니면 더 줄이고 뭐 이런 네. 식의 형태까지 아주 빠르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놀라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소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태양전지, 초전도체, 배터리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초 연구가 아주 쉬워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새로운 물질이 나오더라도 그 물질이 실제 상용화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테스트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앞 단계,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소재를 만드는 시간이 확 줄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응용 기술로 바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런 응용 기술 쪽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각광을 받게 될 거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신소재를 통해서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이렇게 소재를 개발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뿐 아니라 날씨 예측에도 딥마인드가 좀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예측을 하는데 날씨 예측 우리가 하면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려?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생각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슈퍼컴퓨터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본인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현재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 상태, 지구 상태,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아주 빠르게 계산하고 네. 그거를 알고 이제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너무 변수가 많고 틀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딥마인드에서 생각한 방식은 뭐냐면 40년 동안의 날씨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고 중계를 하기도 하고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0년치의 이 날씨 데이터를 머신러닝, 그러니까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유럽의 중기예보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1979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상 데이터를 제공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서 예전에 봤더니 요쯤 되면은 계속 패턴적으로 이런 날씨가 생기더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 그리고 6시간 전의 기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있던 데이터는 이미 학습됐으니까 네네. 그 두 개를 갖고 앞으로 6시간 후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를 기반으로 열흘간의 날씨를 예측하는데요. 네. 이렇게 할 때 기존의 컴퓨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도 몇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의 방식에서는 한 열흘치 이 날씨를 예측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변한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해서 만드는 건데 그럼 이게 100%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지구의 환경 변화가 상당히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패턴들 그런 것들은 얘가 아주 빠르게 찾아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슈퍼컴퓨터는 오히려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는 얘한테 맡기고 네. 이제 미래의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는 쪽에 집중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뭐 이 두 가지 방식이 좀 혼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날씨 예측까지 참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어주는 툴도 있다는데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기만 해도 네. 음악이 진짜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그 유튜브에 적용될 기능이고 이제 베타랑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데모를 이번에 유튜브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흥얼흥얼 한다는 걸 갖고 어떻게 식으로 만드는 거냐. 보통 우리가 막 지나가다가 보시면 갑자기 막 콧노래가 나오거나 마요. 아이고,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럴 수 네,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이걸 이제 녹음을 한 다음에 제가 이 소리를 뭔가 기타 소리로 바꿔줘라고 이제 글자로 기타라고 치면 네. 지금 흥얼흥얼한 걸 실제 기타 음악으로 바꿔주거나 혹은 내가 흥얼흥얼한 거를 뭔가 브라스 소리로 바꿔주거나 이런 네. 게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음악을 만들 때 쓰는 컴퓨터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미디라고 하는 음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는 이런 음악을 만들 때 이제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음악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흥얼흥얼거리는 것들을 바로 그냥 야 이거는 그냥 기타 소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또 웅웅 한 다음에 아 이건 드럼 소리를 베이스 소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심지어 입으로 막 쿵쿵탁 쿵쿵탁 한 다음에 이거는 드럼으로 바꿔줘. 그럼 바로 드럼 소리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입으로 아니면 생각하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바로 음악으로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만든 게 어디 들어가느냐? 유튜브 쇼츠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유튜브 쇼츠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배경음악이 한 30초에서 1분 내외잖아요. 그쵸, 예. 근데 거기에 내가 흥얼흥얼거려서 만든 음악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저작권까지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크리에이터들한테 또 아주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본인이 뭔가 이미 유튜브에서 혹은 이런 쇼폼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다. 자기가 뭐 영상을 찍으면 뭐 몇백만 뷰, 몇천만 뷰가 나온다. 라고 하면 거기에 자기가 만든 음악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부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또 음악 시장에서 이 쇼폼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수익들을 많이 발생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사들 입장에서 또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흥얼거리기만 해도 음악도 나오고 날씨 네. 예측도 되고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상당히 놀라운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위험성 경고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나온 입장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빠르니까 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AI가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고민을 덜한 상태에서 네. 이게 나오는 게 괜찮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린튼 교수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제프린튼 교수가 이 딥러닝 발전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딥러닝이라는 게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네. 이 교수님 혼자서 거의 이 씬을 30년 이상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딥러닝에 대한 기본이라든지 알파고의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알렉스넷이나 이런 거 다 이 교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오픈 AI에 이제 그 나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 역시도 이 일리아 수스케버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이 제프린튼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분이 일본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생성형 AI가 인간 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가 지금 개발을 멈추기엔 이미 늦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챗 GPT가 뭐 인간의 뇌를 이미 수천 배 이상 지식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부작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 대응조차도 기술 발전의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향후에 있을 구체적인 위험으로 얘기한 게 곧 미국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맞죠. 선거 기간에 가짜 정보 확산될 수 있고 또 AI가 탑재된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제어가 불능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 대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법으로 금지되듯이 네. 이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동영상의 제조 혹은 소유를 좀 법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강력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빠른 발전만큼 이렇게 한쪽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랬거나 뭐 저랬거나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가들의 몸값도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빨리 지금 인공지능을 미국으로 인공지능 해야 되나 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왜냐하면 저도 이 숫자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챗 GPT 개발하는 오픈 AI, 그 다음에 구글,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회사가 엔지니어를 조금이라도 더 데려갈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어느 수준이냐?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약 1,000만 달러.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은 132억 정도를 지금 네. 제안을 하면서 오픈 AI에서 이제 구글로 이제 데려오려고 하거나 구글에서 오픈 AI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누구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에 대한 노하우나 아이디어,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말 엄청나게 크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챗 GPT를 만든 경험이 있는 팀들을 아무래도 구글에선 데려오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스톡 옵션 포함이긴 하지만 네. 최대한 132억까지 좀 얘기를 하거나 보통 한 66억, 그러니까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연봉 패키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이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이런 사람도 야, 연봉 100억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원인데 연봉 132억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른 인공지능을 배워야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필요성들이 계속 좀 대두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구글에서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 방법을 또 제시했다고 하네요. 네, 그 AGI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모든 것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이 인공지능을 좀 규제하거나 가이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니까 그러면 먼저 가이드라인부터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율주행차에도 자율주행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AGI도 단계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서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를 이번에 구글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단순 연사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숙련된 성인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을 때까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를 만들었고요. 지금 한 레벨 1, 그러니까는 숙련되지 않은 성인 정도 온 게 챗 GPT나 바드나 라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2, 3, 4, 5단계까지 과연 또 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충분히 거기까지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네. 자율주행 단계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AGI라는 게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할 만한 여지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까지 함께 조금 더 주목해보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